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데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죠. 48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 해서 그 2를 갖다가 3을 갖다가 자 골라가지고 걔네들 곱한 게 약수잖아. 2가 4개 곱해져 있으니까 2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0개부터 해가지고 4개까지 0개부터 해서 4개까지 그런 방법은 5가지가 있는 거지. 자 해서 얘한테도 1을 더하면 2가 되고 해서 곱하면 10. 그 답은 1번. 함수 fx의 치역의 모든 원수야. 자,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잖아. 해서 중복이 없애지는 게 포인트예요. 해서 치역은 자 x가 1일 때 1을 2로 나눈 나머지 1.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 0. 자, 근데 사실 끝난 거지. 왜? 뭐 3하고 4를 갖다가 자 x에다가 넣겠지만 어차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가능한 게 0, 1이 있는데 그게 다 나왔잖아. 자 해서 치역은 0하고 1. 자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1. 해서 답은 1번. 남자 중에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 순열입니다. 자, 맨 앞자리, 맨 뒷자리에 남자를 갖다가 나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2명을 맨 앞, 맨 끝에 나열하는 게 그게 2팩. 자, 이제 여자 3명을 순열하면 되는 거지. 해서 3팩. 그러면 2, 6, 12. 해서 답은 2번. 4번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자,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h5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다 5를 갖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f h5 그게 이제 g5. 자, g5가 계산이 되지. 3, 5, 15 더하기 해가지고 17. 자, 지금 문제는 H5를 물어보는데 얘가 얼마일 거 아니야? 자, F 얼마가 17, 그 얼마를 구하는 건데 자, F는 1차 함수 1대1 대응이죠. 17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하나밖에 없어. 자, 해서 얘가 17이 되는 X를 갖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 열려드리니까 X는 9겠네. 자, 해서 F는 1대1이라 17이 되는 게 9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얘가 9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H5 값은 9. 그러면 답은 5번.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한 게 2,4를 지난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나타낸 함수식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죠. 자, 평행이동한 함수는 y는 x축으로 a만큼 해서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가고 3.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뭐 y 빼기 대입하셔도 되고 자 2항까지 생각해서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 해서 2,4를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4는 2 빼기 a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럼 요게 이제 2네. 2 빼기 a분의 3 요게 2. 자 그러면 3은 4 빼기 2a가 되고 자, 따라서 a는 2분의 1. 그러면 답은 4번. x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해서 fx의 최대치수를 물어보는데 지금 fx가 요게 이제 무리함수는 자 요게 1대 함수거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데 이때는 양끝 x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양끝 값을 그냥 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돼. f-4 그러면 6이 되고 f3 3 집어넣으면은 루트 2 더하기 3 그래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자, 여기가 크죠? 그래서 얘가 m인 거고 얘가 이제 스몰 m인 거고 문제는 그냥 더하라고 했으니까 9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답은 4번.
문제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산술기하예요. 자, 유리함수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그 수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좌표를 나타내가지고 그 길이를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여기 이제 산술기하를 쓰는 그런 형태의 식이 자, 만들어집니다. 자, P의 좌표를 뭐 어떤 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X좌표를 T라고 해볼까? 그러면 Y좌표는 함수식에 의해서 T 빼기 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PQ 더하기 PR 얘네들을 갖다가 나타내 보면 PQ는 자, P의 Y좌표지 1, 4분면의 점이라 Y좌표를 얘기해서 T 빼기 2분의 4. 자, PR은 P의 X좌표를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분사 범위에서 산술기에서 많이 보던 식이지. 자, 분모를 갖다가 맞춰줍니다.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분모가 T 빼기 얘랑 모양을 맞춰. 자, 빼기가 없었으니까 다시 더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얘하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는 이제 양수일 때 쓰는 건데, 자, x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 x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t 값은 당연히 2보다 큰 거야. t가 2보다 크니 양수, 그래서 양수. 자, 우리가 이제 양수의 역수 모양의 합은 고민할 것도 없이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그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최소값만을 묻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2배 루트 안에서 곱하시면 자, 4만 남고 플러스 2. 요게 이제 최소값이에요. 2는 4 더하기 2 해가지고 6. 자, 그래서 답은 3번. 일단은 지금 요게 총 3개의 함수값을 한 번에 표현한 거예요. F1은 2네. 이 F2가 6이니까 F2는 3이고 G3은 6이고. 자, 지금 3개 함수값을 줬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고 문제에서 묻는 게 H니까 요거는 자, 합성을 시켜가지고 H만 남겨볼까요? 자, F를 합성시켜가지고 G 인버스 tat H F가 합성되니까 F의 F. 자, 다시 여기에 G를 합성을 시키면 이제 좌변은 H만 남고 우리가 이제 합성시킬 때 방향이 중요한 거지. 자, G tat F tat F 이렇게 되네요. 이제 여기에 1을 대입을 하면 H1 값은 G에 F, F1이 되고 F1은 2 해서 G에 F2, F2는 3 해서 결과적으로 G3을 얘기하면 그게 답. G3은 6 해서 답은 5번. 의자가 8개가 놓여있고 남자 3명, 여자 4명이 모두 의자에 앉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빈 의자 하나 생기겠네요. 자, 남자 3명이 모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그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4명, 의자 한 개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남자 3명이 그냥 이웃하는 거야. 자, 이웃하는 순열은 묶어가지고 하나로 친 다음에 순열 하시고 그 묶인 애들 순서 바꾸는 거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남자 3명을 하나로 쳐가지고 하나, 여자 4명, 그러면 5, 빈 의자 하나 있잖아? 그럼 6이야. 그래서 6 팩토리얼을 해주시고 저 남자 3명이 자리 바꾸는 것만 이제 계산을 더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6 빼기 720, 3 빼기 6이니까
6이 12, 6, 7에 42 해서 4320. 그래서 답은 3번. 집합 X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의 개수. 자, F는 1대1 대응이다. 자, 나조건 2가 함수 F 두 번만에 자기 자신 2로 가려면,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그냥 2가 2로 가거나, 근데 2가 아닌 다른 값으로 갔으면 이때는 자동으로 2가 대응한 그 K가 2한테 대응을 해주면 이게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자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갖다 만족을 해야 되고, 자, 한번 가봅시다. X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먼저 요 경우부터 한번 가볼까? 자, 2가 2로 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만족했고요. 자, F2가 2면 요게 만족이 되려면 F1은 3이어야 되는. 해서 이거는 이제 자동. 1이 3으로 자동. 자, 해서 나다 만족했고 가만 만족하면 되죠? 자, 칸은 이제 남은 애들이 자 서로 다르게 자 하나씩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해서 4개의 원소들이 1대1 대응은 4패. 해서 24가지. 다음 이제 2가 자기 자신으로 안 가. 해서 뭐 1로 갔으면 자동으로 1이 2로 가야 되는데, 자, 다가 지금 F1인데 지금 대응을 했네. 자, 다가 만족하는지 봅시다. 이 F2가 1, F1이 2, 1 빼기 1 마이너스 5, 이거 맞다. 자, 해서 이제 1대1 대응만 되면 되지. 그래서 남은 원소 4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건 4패. 그래서 이것도 24가지. 자, 그 다음 볼까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이번에는 2가 3으로 가. 그러면 자동으로 3이 2로 가야 되는 거지. 자, 아까는 2가 1로 갈 때 1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다가 바로 그냥 따졌지만, 지금은 다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F2가 3. 뭐 사실 얘네들 차이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F1이 F2보다 하나 더 큰 값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2가 3으로 가면 1이 4로 자동입니다. 자동. 자, 해서 지금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좀 차이가 있음이 느껴지시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남은 3개의 원소가 1대1 대응이니까 3패 해가지고 6. 그런 다음에 뒤에 뭐 이것도 케이스라고 하면 케이스지만 어쨌든 요거는 얘랑 같은 범주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뭐겠어? 2가 4로 가. 그러면 4가 2로 가고 1이 5로 가.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 3, 5, 6 3개가 1대1 대응이니까 결국은 자 방금 전에 따졌던 거랑 계산은 똑같아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어? 2가 뭐로 가는 거? 5로 가는 것도 있겠죠. 자, 지금 요 세 번째에서 처음에 따졌던 게 F2가 3일 때, 그리고 지금 파란 걸로 표시한 게 그게 이제 F2가 4로 갈 때, 그 다음에 F2가 5로 갈 때, 얘네들은 결국은 가지수는 똑같다고. 자, F2가 6으로는 못 가. F2가 6으로 가면 F1은 7인데 지금 7이 없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자 최종 계산은 24 더하기 24. 자, 요런 6가지가 몇 번? 3번 해서 6 곱하기 3.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하면 48, 요거 계산하면은 18 해서 66. 그러면 답은 2번. 이게 이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개념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자, 해서 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계산 문제부터 푸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이때 f에다가는 t를, g에다가는 1 빼기 t를, 자, 뭐 얘네들 관계가 뭐 합이 1 해서 그 뭐 얘를 갖다 좀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어떤 그 의미는 없어요. 자, 해서 어쨌든 그렇게 정의된 함수 hx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 있는 설명을 갖다가 이제 자, 옳은 것을 찾는 건데,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자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이 조금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자, 두 함수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즉 교점을 갖는다면, 그럼 교점을 m,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지나니까 만난 거잖아. 그래서 fm이 n인 거고 gm도 n인 거지. 그랬을 때 hx가 그 점을 지나느냐, 그 점을 지나는지는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지나는 거니까. 자, 해서 저 hx에다가 x에다가 m을 집어넣어봐. 해서 hm 그러면 t fm인데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fm이 n이니까 tm 더하기 1 빼기 t에 gm인데 그게 이제 n이잖아. 그래서 쓸게요. 그러면 tn 빼기 tn에서 없어지고 1 곱하기 n 해가지고 n이 되는. 자, 결국 hm이 n이라는 것은 hx도 n, n을 지난다는 얘기지.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넣어보면 되는 거지. 자, 니은 두 함수 fg가 모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자, y축 대칭인 함수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상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y축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형이 있어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fx와 같은 게, 이게 이제 y축 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fx가 y축 대칭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g도 그러니까 g도 여기에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h가 y축의 대칭이냐? 그럼 역시 h도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지를 갖다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t에 f 마이너스 x 1 빼기 t에 g의 마이너스 x. 그런데 f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x랑 fx랑 같다고요. 자, g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g 마이너스 x랑 gx랑 같다고요. 그럼 이게 뭐야? 처음에 주어진 hx잖아. 해서 h라는 함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자, hx와 같으면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다. 이제 디귿이에요. fg가 1대1 함수이면 그렇게 얻어진 hx도 1대1 함수냐? 이게 어떠한 근거도 없는 원리거든? 1대1 함수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자, 해서 이런 거는 의심을 해봐야 돼. 자, 둘 다 1대1 함수인데 h가 1대1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 자, 결국은 발레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가장 쉬운 게 뭐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래서 fx 제일 쉬운 거 일단 fx x라고 해. 자, 우리는 발레를 찾는 거니까 h는 1차함수가 아니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차항이 없어질 수 있게끔. 그러면 hx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게 쉽게끔 하려면 일단 맞추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t하고 1 빼기 t를 갖다가 같게 맞추는 건 t가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t에다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x가 되고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자 gx를 마이너스 x 뭐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2분의 x 빼기 2분의 x 없어지면서 요게 이제 1이 되고, 자, 요 1은 뭐야?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1대1 아니잖아요. 자, 해서 어떻게? 발레가 찾아졌네. 자, 발레가 찾아졌으니까 디귿은 어떤 거야? 틀린 거지. 디귿은 틀렸다. 그럼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활용 문제인데,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성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1,2인데 그게 R이야. R은 점근선의 교점.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자, 기울기 뭐 마이너스 1짜리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그 유리함수는 대칭을 이룬다. 자,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즉 얘랑 수직인 선을 갖다가 그었을 때 생기는 그 곡선 위의 두 점은 대칭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네. 해서 요 생긴 점 P하고 Q는 요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어떻다? 대칭인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 삼각형 PQR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10임을 자 확인하면서 K 값이 구해지겠네요. 자, 여기 이제 그 기울기를 가지고 길이 파악이 어렵지 않게 돼요. 일단은 요 어른 좌표가 1,2 요 점 구할 수 있어. 요 점을 자 R라고 생각하면 PQ를 밑변으로 했을 때 요게 높이거든. 자, 요 점은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하시면 2X가 8이네. 해서 X좌표가 4, Y좌표는 5. 자, 그러면 여기 R에서부터 4,5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잘 알고 있잖아. 해서 1대 1대 루트 2. 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3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3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PQ를 얘를 갖다가 밑변으로 생각해가지고 삼각형 PQR을 갖다 생각해보면 그때 높이가 지금 구해진 거거든. PQ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높이인데 그 높이가 3루트 2. 해서 삼각형 PQR을 확인해 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PQ 그랬을 때 높이가 3루트 2야. 자, 문제에서는 이게 10이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PQ는 10 곱하기 3루트 2분의 2가 되고, 자,
3분의 10 루트 2가 됩니다. 자, PQ의 길이가 확인이 됐어. 자, 그러면 요 4,5가 중점이니까 자, Q의 좌표를 갖다가 구할게요. 4,5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 Q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10루트 1을 갖다가 2등분 하면은 요게 이제 3분의 5루트 1. 자,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이제 3분의 5란 얘기지. 그러면 4,5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5만큼 가면은 3분의 17이고, 자, 아래로 3분의 5만큼 내려오면 5에서 아래로 3분의 5만큼 내려오면 3분의 자 3, 5, 15에서 5 빼니까 10. 그래서 Q의 좌표를 갖다가 알았어. 얘를 갖다가 이제 대입하면 K가 구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갖다가 하면 자, 위에다 쓸게요. 자, 3분의 10은 3분의 17에서 1을 빼면은 3분의 14분의 K 플러스 2. 자, 그럼 얘는 14분의 3K가 되고, 요거 2 넘어가면은 3분의 4. 따라서 K는 3으로 나눠져서 9, 14 곱해져가지고 56. 그래서 다 K의 값은 9분의 56이니까 답은 1번. 요 식을 만족한다? 그럼 XY가 양수는 아니죠. 0이 아닌 두실수 XY니까 그러면 XY가 음수란 얘기야. 그런 다음에 요 부등식을 갖다가 물어보는데, 요 부등식은 일단은 저는 뭐 이런 형태로 식이 조금 등장을 했을 때 y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게 좋거든. 자, 그래서 k의 y 제곱분의 x 제곱은 y분의 x의 제곱이 되고, 빼기 자 2배의 k의 y분의 x 빼기 k 플러스 2. 자, y는 0이 하니까 양수. 자, y는 0이 하니까 y제곱은 양수. 양수로 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고. 이랬을 때, 자, y분의 x 갖다 어떻게 치환할 수 있는 거지. 자, xy가 음수면 y분의 x 또한 음수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뭐 t로 치환할 건데, 얘는 음수. 그러면 부등식은 t k t 제곱 빼기 2k t 빼기 k 플러스 2는 0 이상. 근데 이제 t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이 자, t가 음수일 때 항상 성립한도록.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음수인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경우를 갖다가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K가 0인 경우. 자, 이때는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자, 확인만 하면 돼요. 자, K가 0이면 빵, 빵, 빵 해서 부등식은 자, 좌변이 2만 나와. 그래서 2는 0 이상이 되므로 자, 2는 0 이상이 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립한다. 자, 해서 지금 성립하는 정수 K의 개수인데
자, 성립하는 K 값을 갖다가 하나 찾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K가 0보다 큰 경우. 이때는 이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된 거지. 자, 해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 건데, 자, 얘를 갖다 그릴 거잖아. 2차 함수인데, 지금 축의 방정식은 T는 1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대칭축이 여기 1에 있어. 지금 가로축은 T축이죠. 자, K가 양수면, 즉 2차 한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고르기인데, 근데 내가 관찰해야 되는 데가 어디야? 음수인 T에 대하여. 음수인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쪽만 보는 거야. 이쪽만. 이쪽은 보는 게 아니야. 자, 해서 아래로 고르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T가 음수인 거. 즉 얘네들만 보는 거야. 얘네들만. 자, 얘네들이 어떠면데 0 이상. 뭐예요? 자,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요거, 자, 이상이니까 등호 포함이니까, 자, 여기, 자, 뭐 y절편이 0인 거 포함해서, 자, 위에 있으면 성립하고. 근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되어도 어차피 이쪽은 따지는 게 아니야. 자, 따지는 부분만 고려를 하면은, 자, 성립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그려지면 당연히 따지는 부분을 고려를 하더라도 치도, 자, 얘네들 갖다가 확인하는데, 자,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 뭐 지금 T축인데 T축 밑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지. 얘네들은 0보다 작은 애들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야. 즉 y절편에 의해서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된다. 자, 결국은 y절편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y절편이 0 이상이어야 성립을 해요. 자,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 이상. 자, 그러면 k는 2 이하가 되고, 지금 케이스 분류가 0보다 클 때니까 0보다 크고 2 이하가 되겠지. 자, 해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찾은 k 값은 0보다 크고 2 이하. 그러면 정수인 k는 1, 2가 있는 거지. 자, 해서 두 개의 k 값을 더, 자,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k가 음수인 경우. 아, 참고로 지금 얘네들을 따질 때 지금 t가 음수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대칭축을 봤을 때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 따져지고 있잖아.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판별식 쓸 때가 있죠. 판별식은 꼭지점이 따져질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y절편에 의해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꼭지점은 전혀 상관없거든. 그래서 판별식 써가지고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K가 이제 음수인 경우. 자, 대칭축은 지금 여기 1에 있는데, 자, 이제 K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려. 자, 꼭지점은 여기 있을 건데, 해서 그리는데, 근데 그려보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했죠? T가 음수인 점들이지. 자, 얘네들은 0 이상이 맞는데 뭐야? 음수인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네. 꼭지점을 암만 위로 높이 올려도 결국은 이게 이제 위로 볼록하다 보니까 음수인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자, 해서 자, 다 풀었습니다. 자, 모든 경우를 다 따졌어요. 해서 K가 0일 때
그리고 K가 1일 때, 2일 때 해서 정수 K의 개수는 3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기 조건에 보시면 GX는 역함수 존재. 자, 문제는 출제 포인트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래프를 갖다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자, 요 무리함수 시작점이 마이너스 2,6.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왼쪽 위.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자, 그리고 중간에 fx 요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고. 자, 1보다 클 때. 그때는 시작점이 1, 마이너스 3. 자,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fx인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러니까 fx는 이런 그래프야. 얘의 일부가 여기에 이제 그려져가지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치역은 실수 전체.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은 자, 뭐 공역하고 같은데 뭐 지금 뭐 되게 뭐 그냥 친절하게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치역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지금 요 점들이 바로 6보다 큰 애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1대1 한 번씩만 대응이 되는데 결국은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 자,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지금 대응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정확하게 3부터 6까지의 값들이 한 번씩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제 요게 있어요. G 인버스 1이 0이면 G0은 1인 건데, 자, X값 0은 여기 구간이고, 그때 함수는 F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F0. 여기 f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0은 구간에 포함되니까, 즉 F0이 1, F0은 1, 요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아래로 고르긴 이차함수인데,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어떤 두 가지 경우가 있느냐? 어쨌든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자, 함수값이 자,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고, 혹은 6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감소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만약에 감소를 하려면 얘네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점의 위치상 얘네들이 연결이 되려면 위로 볼록인 형태여야지 그게 가능하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네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거든. 자, 해서 어렵지 않게 지금 점의 위치상 결국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1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부터 6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죠. 자, 해서 fx는 뭐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미 y절편이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한 다음에 자, 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점은 1,6.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자, 함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얘부터 넣을까? 자, 1을 갖다가 넣어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6. 해서 a 더하기 b는
5인 거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하니까 2로 나눠가지고 2a 빼기 b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 연립을 하면 두 개 더하면 3a는 3. 자, 따라서 a 값이 1 나오고 b 값이 4. 자, 해서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문제는 이 함수 fx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축에서죠. 마이너스 2일 때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인데, 뭐야?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3. 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면 답은 3번. 이 문제는 그 사전에 어떤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원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fx 그래프는 일단은 감소함수인데, 이게 이제 5분의 24. 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왼쪽 위로 뭐 이런 그래프네. 자, 요거 이제 감소함수인데, 그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는 1대1 대응이고, 이게 1대1 함수는 보면은 감소함수거나 증가함수거든. 자, 이게 이제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자, 이게 이제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다면 그게 몇 개이든 반드시 y는 x 위의 점이에요. 자,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교점이 있다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두 개일 수도, 뭐 세 개일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점이 있다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감소함수는 반드시 한 개가 y는 x 위의 점이고, 자, 추가로 이건 이제 추가로 더 있다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자, 쌍으로 존재한다. 어쨌든 y는 x하고 자,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하나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 다른 애는 뭐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교점이 반드시 y는 x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뭐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y는 x 위에 한 개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그림을 또 복잡하게 그리면 힘들어지니까 좀 쉬운 걸로 그냥 그렸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일반화가 됩니다. 자, 요렇게 뭐 교점이 더 추가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얘는 독립적이 아니라 반드시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어요. 자, 뭐 결국은 뭐 얘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가 B, A란 얘기지. 아무튼 이런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냥 계산만 빨리 해주시면 돼. 자, 교점이 3개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y는 x 위의 점. 걔부터 먼저 구할까? 첫 번째, y는 x 위의 점. 자, 걔를 갖다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뭐 알파, 알파인 건데, 자, 뭐 계산은 당연히 y는 x 위의 점이니까 y는 x하고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y는 x랑 fx를 갖다가 연립. 제곱. 자, 계산을 하면 자,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y는 x를 그려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x가 3인 건데 얘가 계산된 이유는 중간에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제곱이 돼서 그런데 무리함수가 제곱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가 아래로 그 각각의 점들하고 부호가 다른, 그러니까 y 값이 부호가 다른, 자, x 값에 대하여 y 값의 부호만 다른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y는 x의 교점 있지도 않은 요 마이너스 8인 놈이 계산이 되는데, 자, 요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무형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 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자명하잖아. y는 x하고 교점은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5분의 24보다 작은 양수. 그러니까 3인 거지. 그래서 알파는 3인 거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결국은 이제 얘네들인데 하나가 x가 베타고 하나가 감나면 이 두 x 좌표를 가지는 이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이려면 당연히 어때야 된다고? 하나는 베타, 감마, 하나는 감마, 베타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y는 x의 대칭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이 fx 위의 점인 건데, 자, 요게 이제 계산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자,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요게 이제 fx의 점이다 대입을 하시면 루트 마이너스 5 베타 더하기 24, 그게 이제 감마. 자, 요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 감마 더하기 24는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갖다가 제곱해가지고 연립하시면 돼요. 자, 요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24는 감마 제곱. 자, 요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5 감마 더하기 24는 베타 제곱. 자, 당연히 계산을 어떻게 하고 싶어? 빼고 싶어야 돼. 그래서 빼기를 하면은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빼시면 베타 빼기 감마. 24는 없어지고, 자, 감마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 돼가지고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빼기 베타 이렇게 되죠. 자, 베타하고 감마는, 자, 당연히 같지가 않아. y는 x의 대칭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빵이 아닌 거지. 그럼 양변을 베타 빼기 감마로, 자, 약분하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자, 그냥 감마 빼기 베타로 나눴다고 치면은 얘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자, 따라서 감마 더하기 베타, 이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내가 편의상 얘를 갖다 y는 x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y는 x의 대칭인 점이라고 했을 때 알파가 3이 나왔고 베타하고 감마를 더했을 때 얘가 이제 5가 나왔지. 문제는 얘네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3 더하기 5 해가지고 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두 함수를 보자마자 이 두 함수는 서로 원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원점 대칭이 뭐니? x의 부호를 바꿨을 때 y의 부호가 다른 거. 자, 지금 보면 지금 이 근원을 보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자, x의 부호를 바꿨더니 자, 어떤 전체적인 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자, 해서 둘은 원점 대칭인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해서 마이너스 3,6 하나는 얘를 시작점으로 하고 자, 또 하나는 3,6 3,-6을 시작점으로 하고 자, 어차피 내가 따지는 k는 양수거든. 그래서 k가 양수면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얘는 오른쪽 아래 그러면 얘는 얘랑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면서 왼쪽 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 해석할 때는 자, 다른 모든 점들을 다 볼 게 아니라 일단은 요 시작점 그리고 얘네들이 그려질 때 y 절편 있잖아요. 이 y 절편끼리 또 역시 원점 대칭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y 절편이 여기면 얘의 y 절편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자, 여기에 y 절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점점 y 절편이 작아지는 거지. 자, 반대로 얘는 k 값이 커질수록 y 절편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만나다가 언제 y 절편이 0이 될 때 그때 얘네들이 요 원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자, 해서 얘를 갖다 먼저 구해보자. 언제? 원점에서 만날 때 0,0 지날 때 해서 이 함수가 0,0 지날 때를 갖다가 구해보면 자,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3k 더하기 6 이게 0. 자, 그러면 이게 이제 6이 되려면 36 k는 12. 자, k가 12일 때 한 점에서 만나. 즉 문제의 어떤 그 교점 개수를 지금 hk라고 했는데 자, 즉 h12가 이게 이제 1이라는 거지. 자, 12일 때 처음 만나. 그러면 12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 그래서 k가 12보다 작을 때 이때 hk는 빵이에요. 그래서 h11은 얘는 빵이야. 자, 12일 때는 한 개지만 이제 12보다는 이제 커지면 12보다 커지면 그려봐. 얘는 좀 더 내려갔을 것이고 얘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 그럼 교점이 몇 개다? 2개예요. 2개. 자, 그래서 이제 HK는 2개. 자, 계속 2개를 유지하다가 서로의 시작점. 얘는 얘를 그리고 얘는 얘를 자, 이렇게 해도 교점은 역시 2개지. 여기까지 2개를 유지가 되다가 근데 이제 요거보다 K 값이 커지면 그때는 이제 안 맞는. 그래서 요때를 갖다가 이제 구해보자. 자, 서로의 시작점을 지날 때인데 얘가 3,-6 지날 때 그걸로 해봅시다. 3,-6 지날 때. 자, 그래서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k 하니까 6k 플러스 6 한 것이 마이너스 6. 그러면 요게 12가 되려면 얘가 144. 그러면 k는 6k가 144니까 6으로 나누면 6, 22, 6, 4, 14.
K가 24일 때 K가 24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2개. 자, 그리고 24는 없네. 근데 24보다 이제 커지면 더 이상 교점은 없다. 그러니까 24까지가 2개. 12보다 커지고 24보다 K 값이 작을 때는 2개. 24보다 커지면 이제 다시 빵개. 자, 해서 이제 요 K 값에 따른 그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6. 답은 5번. 17번은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인 대칭성을 주제 포인트로 둔 건데, 자, 이게 이것만 볼 줄 알면 뭐 문제 쉽습니다. 일단은 y는 x분의 k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지금 요 곡선이 대칭이에요. 그런데 이 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문제 원이 등장했잖아. 이 원은 지름에 대하여 대칭이지. 지름은 원의 중심만 지나면 되잖아. 즉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가 이 원의 지름을 갖다가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원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곡선도 원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들의 교점 얘네 둘이 결국 a하고 b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b를 갖다가 연결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연결했으니까 수직. 그리고 거리가 어때? 같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기울기가 1인데 문제에서는 이 점을 준 거지. 마이너스 3,3이라고 준 거지. 그래서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인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y가 3 되려면은 플러스 6이네. 자, 뭐 이제 끝났어요. 어쨌든 지금 fx의 함수식을 알려면 a든 b든 하나 구하면 되는데, 자, 뭐 얘네들은 그 원하고 지금 원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요. 원과 요 직선 y는 x 더하기 6의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 줄 연립하면 돼. 자, 그러면 x제곱 x 더하기 6의 제곱은 26. 자, x제곱 2x제곱 12x 36 넘어와서 10.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는 0 1 5 풀풀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인데 자, 요 마이너스 1이 바로 점 ax 좌표고 요게 이제 점 b네. 자, 요거 가지고 풀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y는 5가 되고, 그래서 점 a는 유리함수의 점이잖아요. 자, k는 사실상 x와 y를 곱한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 뭐 얘를 갖다가 fx에다 대입해도 되고. 자, 그래서 답은 1번. 3명의 학생 A, B, C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남기 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A, B, C 적어도 한 개씩은 받는다. A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B, C 받는 사탕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기준으로 해서 그 받게 되는 사탕의 개수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는 4개가 되겠지. 1개, 1개, 3개, 2개, 1개, 3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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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자, 요게 마지막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6개의 사탕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어떻게 A한테 주는 거지. 자, 이 골라진 건 전부 다 그냥 A한테 가는 거니까 그냥 뽑기만 하는 거고, 이제 사탕 2개가 남았죠. 그 사탕 2개를 B, C한테 이제 나누어 주는 건데 사탕끼리 구분이 되잖아요. 뭐 사탕이 예를 들어서 1번 사탕, 2번 사탕이 있는데 B가 1번 사탕을 가질 수도 있고 2번 사탕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자, 해서 뭐 두 가지 하셔도 되고 2팩토리얼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자 6시 4는 6시 15 곱하기 2에서 30까지. 자, 두 번째. 자, 비슷해요. 일단 A한테 세 개를 그냥 골라가지고 주고, 그런 다음에 남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가지고 B를 줘. 남은 한 개는 자동으로 그냥 C한테 주는 거지. 자, 해서 요게 이제 20, 얘가 3이니까 60. 자, 세 번째 경우는 그냥 B하고 C의 개수만 바뀐 거니까 두 번째랑 경우의 수는 같겠죠. 자, 세 번째. 6개 중에 두 개를 갖다가 골라서 A 줘. 그리고 남은 4개에서 다시 두 개를 골라서 B 주고, 남은 두 개는 이제 C 주면 되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 자, 그러면 이제 모두 합하면 이렇게 해서 120이고 이렇게 해서 120이니까 총 240. 그러면 답은 4번. 함수 fx는 이렇고 함수 gx가 이렇고. 자, 합성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자, x축이 식으로 나타내면은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는 그 값에서 그 x값에서 x축과 만나는 거야. 결국은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g f x는 0인 거지. 자, 근데 이제 g란 함수는 주어져 있어가지고 g란 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내가 알아. 자,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 4하고 1 빼기 더하기. 따라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즉, 요 fx가 가지는 값이 뭐가 됐을 때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결국은 요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fx가 4가 되던 마이너스 1이 되던, 자, 그러한 x가 서로 다른 x가 3개가 될 수 있는 k를 갖다가 이제 찾는 거죠. 자, 결국은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첫 번째 k가 뭐 0인 경우부터 그냥 생각을 해볼까요? k가 0인 경우, 그럼 결국 그냥 y는 x 절대값 x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써볼까 식을. 지금 fx가 x 절대값 x. 자, 뭐 이제 그래프는 뭐 이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x 제곱이고, 근데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x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가 되는 그러한 점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몇 개? 2개밖에 안 되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자,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어쨌든 빵이 되는 값이 0하고 k가 있는데 k가 0보다 작으면 뭐 이래. 자, 절대값이 없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지금 x가 k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 아니야? k보다 작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요거. 자, 해서 마이너스 1 되거나 4가 되는 그러한 점들이 3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4가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2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자, 2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이 요렇게 지나가면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겨서 아까 4가 되는 점하고 해가지고 3개가 되는 거죠. 자, 이 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k거든. 자, 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이 fx가 자, 요거는 x 값이 현재 k보다 클 때니까 얘가 양수일 때거든. 그래서 x에 x 빼기 k 해서 2분의 k일 때 그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성립. 자, x에 2분의 k 들어갔을 때 2분의 k 곱하기 2분의 k 빼기 k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k 제곱이 4가 되고 자, k가 음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해서 k 값을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k가 0보다 큰 경우 그래프는 이제 0, k 뭐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k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 자, 해서 k 이상일 때는 그대로 k가 이제 음수일 때는 아니 k보다 작을 x가 k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되는 게 결정이 한 개잖아. 그러니까 4일 때를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그 대칭돼서 자, 뭐 여기 꼭지점에 해당되는 요 위치로 여기 4가 이렇게 되면은 자, 교점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함수식이 부호가 바뀐 식이니까 얘는 함수식은 절대값 처리하면 마이너스 x에 x 빼기 k야. 자, 해서 역시 여기 0이고 여기 k 대칭성에 의해서 2분의 k 그래서 2분의 k일 때 4가 되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 2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한 것이 4 플러스 4분의 k 좀 4니까 k제곱이 16 따라서 k는 4 양수인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게 k제곱이 16 그래서 k는 4 해서 성립하는 k 값을 또 찾았어요. 자,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4를 갖다 더해가지고 2 그러면 답은 2번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문제는 fx가 fx 자,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데 치환하는 거죠. fx를 치환 그러면 이제 ft는 t가 되고 이것은 y는 ft와 y는 t 의 이제 교점을 갖다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y는 ft는 지금 이게 x축으로 되어 있을 때 fx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t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ft인 거야. 마찬가지로 y는 t는 x일 때 y는 x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t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름이 y는 t가 되는 거지. y는 t. 자, 해서 y는 t하고의 교점을 보시면 지금 정의 여기 마이너스 3까지가 마이너스 포함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인정.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3도 인정. 자, 해서 얘네들의 교점을 갖다가 찾으니 그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3. 자, t는 원래 뭐였어요? fx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즉 f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되고 3이 되는 x값을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다시 fx는 이제 다시 이제 x 그럼 이게 fx인 거예요. 자,
처음에 주어진 그 그래프 그냥 그거 보시고 풀면 되는데 이게 무슨 함수니?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이 되는 x값이 유일한 건데 근데 사실 얘네들이 뭐였냐면은 x과 y 값이 같은 애들이었어. 즉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x는 당연히 마이너스 2 당연히 1, 당연히 3인 거야. 그래프 찾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 자, 1 되는 x값, 자, 3이 되는 x값. 그게 이제 마이너스 2, 1, 3일. 자, 문제는 얘네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합하면 2. 답은 2가 되겠어요. fx는 이차함수인데 정역을 제한하면서 자, 역함수를 갖는 즉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은 건데 자,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자,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a x값을 제한할 때 자, 어쨌든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1 이상, 그러니까 뭐 어쨌든 1의 위치를 잡아서 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점들을 가지고 자,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를 만들려면 자, 1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만들려면은 당연히 1의 위치가 요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1의 위치가 요런 데 있어야지. 그래서 1 이상인 점들을 봤을 때 자, 얘네들이 이제 증가만 하니까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자,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자, 결국은 요 1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왼쪽에만 안 있으면 돼. 자, 얘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돼. 즉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마이너스 2분의 a랑 1이 대소관계가 1이 된다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a는 마이너스 2 이상. 일단은 a에 대한 범위가 요래야 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역함수를 가지니까 뭐 요런 식이 주어진 거고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 7이 3이면은 f3이 7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면 자, x에 3을 넣으면 9 더하기 3a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이것이 7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7a 7 넘어와서 3 그러면 2하고 1 1하고 3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계산되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3인데 자, 아까 a 값이 어땠어요?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됐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 자, 3의 배수 관점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1, 2, 3, 4, 5, 6, 7, 8, 9, 10. 이 3의 배수 관점의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는 자, 3으로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그룹화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4개의 수를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갖다가 택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고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은 이 곱이 좀 쉬워. 자, 곱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은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3의 배수가 몇 개 뽑히냐를 따라서 이제 뭐 케이스를 갖다가 뭐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의 배수가 자, 뭐 4개면은 가능하다면 4개도 되는데 지금 3의 배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의 배수가 3개인 경우를 갖다 생각해 보면 자, 합한 것도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3의 배수 3개가 몽땅 뽑혀 하나가 더 뽑히는데 그 하나가 뭐 얘네들 중에 뽑혔을 때 이미 얘네들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가 아닌 게 더해지면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3의 배수가 3개짜리는 이거는 이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몇 개인 거? 2개인 경우. 자, 요 경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의 배수가 2개인 경우 일단은 저 3개 중에서 2개를 갖다가 뽑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 못 할까?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3의 배수가 3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그러면 이제 30. 자,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그냥 생각해봐. 3하고 자, 6이 뽑았다고 쳐. 우리는 4개를 뽑는 거니까 2개를 갖다가 더 뽑잖아.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차피 3의 배수 뽑혔으니까 곱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네들 합한 것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요 둘이 더해서 일단 3의 배수야. 그럼 얘네들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둘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3의 배수끼리 그게 아니면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하나씩 더해줘요. 하나씩 이제 자 골라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해주면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의 배수가 2개인 경우니까 여기 3의 배수가 뽑힐 일은 없고 이미 뽑혔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인 거에서 하나 나머지가 1인 거에서 뭐라는 겨? 나머지가 1인 거에서 하나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 뽑히면 되겠어요. 하나는 나머지가 1인 거 하나는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씩 뽑으면 된다. 자, 나머지가 1인 거 4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4가지 나머지가 2인 거 3개 있으니까 저 셋 중에 한 가지. 자, 해서 계산하면은 3 곱하기 12니까 여기에서 이제 36가지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3의 배수가 1개인 경우. 자, 일단은 3의 배수가 3개니까 3의 배수 1개를 뽑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되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냥 3이 뽑혔다고 치자. 자, 이제 3개를 갖다가 더 뽑아가지고 합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이제 3의 배수 됐으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세 수를 갖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자,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3개가 더해지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3의 배수가 1개라고 케이스를 잡은 거니까 3의 배수는 안 와. 그러면 나머지가 뭐인 애들끼리? 나머지가 1인 애들끼리. 지금 나머지가 1인 애들은 4개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3개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나머지가 뭐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지금 나머지가 2인 애들은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저거 몽땅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네. 자, 해서 요게 이제 4가지고 1가지. 그럼 3, 5, 15. 자, 해서 이제 뭐 모든 경우를 다 따졌습니다. 해서 요거 2개를 갖다가 이제 더하시면 51가지가 답. 15 이하의 자연수를 가지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 집합 A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4개네. X가 원소인데 X 플러스 1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자연수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어떤 X는 5보다 작다. 5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좀 어렵네요. 자, 일단은 전부 다 써보자. 일단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이 중에서 4개를 갖다가 고를 건데 연속된 자연수를 고르면 안 돼. 그리고 5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경우를 나눌 건데 이게 그 각 경우마다 계산하는 어떤 원리는 비슷하거든. 그래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그 A의 가장 작은 원소. A의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경우. 그러니까 1을 갖다가 이제 원소로 고른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나에서 1이 원소면 2가 원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1이 원소일 때는 2가 원소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는 3부터 해가지고 15까지 해서 3개를 갖다 더 고르면 되지. 역시 연속된 자연수는 안 돼.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거예요. 지금 3부터 15면 이게 13개죠. 13개인데 근데 이 중에서 3개는 골라질 거거든. 자, 해서 골라지고 남는 그 10개를 갖다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 거야. 10개.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지금 3부터 15까지는 13개인데 이 중에 3개는 택해질 거거든. 그러면은 택해지고 남는 그 10개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연속하지 않은 걸 뽑을 때 이웃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웃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다른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를 택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갖다가 많이 쓰거든. 그건데 자, 선택되지 않는 그 10개를 갖다 표현한 거고요. 자, 그거 앞에 그리고 사이사이에 자, 한 칸씩을 만들어. 자, 그러면 이게 총 11개의 칸이 생길 거거든. 그 11개의 칸 중에서 3개를 골라. 3개를 골라. 그게 이제 11, 13.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는 거야. 해서 골라진 게 예를 들어서 좀 여기가 좀 특수한데. 자, 그러니까 특수한 것부터 할까? 자, 내가 만약에 고른 데를 갖다가 동그라미라고 쳐. 내가 고른 것을 갖다가 다시 동그라미로 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동그라미 쳤을 때 얘네들이 연속한 수일 일은 없거든. 어쨌든 자, 3개를 갖다가 골라서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얘 그리고 얘를 갖다 골랐다고 칠까? 그러면 원래 있던 동그라미하고 내가 고른 동그라미 그 안에다가 숫자를 쓰면 돼. 어떤 숫자? 당연히 3부터 15.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야? 3부터 15까지의 숫자 중에 뭐가 택해진 거야? 3하고 5하고 9가 택해졌다는 그런 소리예요. 자, 다른 경우는 밑에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두 번째. A의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경우. 이거 살짝 줄까? 자, 첫 번째 경우에서 11, 13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고, 자, 이번엔 자, 가장 작은 원소가 2면 결국은 이제 1은 없애는 거고 2가 뽑히는 거지. 가장 작은 원소로 2가 뽑혀. 근데 연속된 거 뽑히는 게 아니니까 3은 이제 뽑힐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4부터 15를 가지고 3개를 골라야 돼. 4부터 15. 그러면 4부터 15면은 이게 12개거든. 그 12개에서 연속하지 않은 3개를 고르는데 그 방법이 일단은 택해지지 않는 9개를 표현해. 동그라미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나는 몇 개를 택할 거지? 3개를 택할 거지? 그 3개는 이런 식으로 양끝 사이사이에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3개를 갖다가 택하기만 하면 돼. 자, 해서 그 3개가 뭐 예를 들어서 얘하고 뭐 얘가 택해졌다고 쳐. 그러면 원래 있던 동그라미랑 택해진 동그라미에다가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숫자들을 쓰는 거야. 어떤 숫자들? 4부터 15까지.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결국 요 경우는 6하고 10하고 13이 골라진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자, 얼추 이해가 되셨으려나? 자, 해서 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자, 지금 칸이 몇 개 생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한 경우의 수와 같은 거지. 그래서 10, 13.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 3인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 케이스가 가장 작은 원소가 뭐인 경우? 4인 경우예요. 왜냐면 그 다조건에서 5보다 작은 원소가 택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 이 계산 자체는 리듬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세 번째 거는 자, 숫자가 얼마부터 시작해? 5부터 해서 15까지. 자, 그래서 11개에서 3개를 갖다가 택하는 건데, 동그라미가 어떻게 세팅이 됐었지? 선택되지 않는 8개의 동그라미가 세팅이 되고, 칸이 몇 개 만들어져? 하나 더 많은 9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 9개의 칸에서 3개 고르는, 즉 9C3. 그러면 네 번째 거는 이제 안 해봐도 리듬 타가지고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8C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결국은 구하는 경우의 수는 11C3, 10C3, 9C3, 8C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에 갖다가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1C3 같은 경우에는 11, 10, 9 나누기 3의 1은 6이니까 3의 6, 3 5, 11 곱하기 15는 165. 그래서 이게 165고요. 10C3은 10, 9, 8 나누기 6 하면 3, 1, 3, 4 해서 120. 그 다음에 9C3은 987 나누기 6 하면 3, 1, 3, 4 해서 84. 83은 876, 321 해서 87에 56.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285. 요게 더해지면 140. 그러면 답은 425.